여러분 숫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국에서 거래되는 중고차 매년 약 400만 대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문제가 있는 차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업계 추정으로는 10대 중 두세 대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침수든 사고든 주행거리 조작이든 매년 수십만 대의 문제 차량이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한테 팔려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중고차 업계에서 8년 넘게 일했습니다. 딜러로 시작해서 매입, 판매, 경매장까지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래서 압니다. 우리 업계에서 딜러들끼리는 절대 안 사는 차가 있어요. 손님한테는 좋은 차예요, 상태 깨끗해요 하면서 팔지만 정작 본인들은 절대 안 삽니다. 왜냐고요? 그 차가 어떤 차인지 너무 잘 알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중고차 딜러들이 절대 사지 않는 차, 그 특징 5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사실 이거 말하면 업계에서 저 욕먹어요. 근데 저도 이 바닥 떠나면서 그동안 못했던 얘기 좀 하려고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1번부터 3번까지도 충분히 충격적입니다. 근데 5번째, 이건 진짜 여러분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이 당하는 건데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끝까지 보시면 중고차 볼 때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침수차입니다. 딜러들 사이에서 침수차는요, 시한폭탄이라고 불러요. 왜 시한폭탄이냐? 당장은 멀쩡해 보여요. 시동도 잘 걸리고 주행도 잘 되고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요. 한 달 뒤에 터질 수도 있고 1년 뒤에 터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자동차가 물에 잠기면 뭐가 문제일까요? 엔진이요? 아닙니다. 요즘 차는 전자장비 덩어리예요. 센서가 수십 개, ECU라고 하는 컴퓨터 유닛이 여러 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 물을 만나면 부식이 됩니다. 당장은 괜찮아요. 말리면 작동해요. 근데 내부에 남아있는 습기, 미세한 부식, 이게 조금씩 퍼져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계기판에 경고등이 막 들어오고 시동이 안 걸리고 에어백이 오작동하고 이게 침수차의 무서운 점이에요.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침수차는 수리가 안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대로 수리하려면 차값보다 수리비가 더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충 말리고 겉만 깨끗하게 해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매입가가 거의 공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가격에 팔아도 남는 장사인 거죠. 근데 저희 딜러들은 침수차 금방 알아봐요. 어떻게 아냐고요? 일단 냄새요. 침수차는 아무리 세차하고 방향제 뿌려도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나요. 특히 에어컨 틀었을 때 환기구에서 곰팡이 냄새 비슷한 게 나면 의심해야 해요. 그다음 시트 레일이요. 시트 밑에 레일 있잖아요. 시트 앞뒤로 움직이는 거. 거기 녹슬었으면 거의 확정이에요. 또 하나, 안전벨트 끝까지 쭉 당겨보세요. 중간에 물 자국이나 흙 자국 있으면 그것도 침수 흔적입니다. 여러분이 중고차 보러 가시면요. 이 3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실내 냄새, 시트 레일 녹, 안전벨트 상태. 그리고 침수 이력은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침수로 보험 처리된 기록이 있으면 바로 뜹니다. 근데요, 보험 처리 안 하고 그냥 넘긴 차도 많아요. 그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침수차,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아무리 싸도 사면 안 됩니다. 고칠 수 없는 차예요. 자, 이것도 충격적이죠? 근데 다음 건 더 심합니다. 2번째, 프레임 손상 사고차입니다. 여러분, 사고차라고 하면 다 똑같은 사고차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사고체도 급이 있어요. 범퍼 긁힌 거, 문짝 찌그러진 거, 이런 건 솔직히 별거 아니에요. 판금 도색하면 새 차처럼 됩니다. 이런 차는 딜러들도 삽니다. 문제 없어요. 근데 프레임이 손상된 차, 이건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프레임이 뭐냐면요. 사람으로 치면 뼈대예요. 자동차의 골격이에요. 이게 한번 휘거나 찌그러지면 아무리 수리해도 원래대로 안 돌아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차가 미세하게 틀어져 있어요. 이게 왜 문제냐? 일단 직진 안 돼요. 핸들 놓으면 차가 한쪽으로 쏠려요. 타이어도 한쪽만 빨리 닳아요. 고속도로 달릴 때 흔들리고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다음 사고 때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 안 할 수 있어요. 에어백 터지는 타이밍이 어긋나거나 충격이 분산되지 않고 운전자한테 그대로 전달되거나 이건 진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 프레임 손상차를 파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수리 다 했어요. 상태 완벽해요. 라고 해요. 여러분, 이 말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프레임 손상은 수리가 아니라 교정을 하는 건데 교정을 아무리 잘해도 원래 출고 상태로는 못 돌아가요. 그리고 교정 비용이 비싸니까 대충 펴서 겉만 맞춰놓고 파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딜러들은 이거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일단 차 세워놓고 멀리서 봐요. 좌우 대칭이 안 맞으면 의심합니다. 문짝 열어봤을 때 한쪽만 뻑뻑하거나 소리가 다르면 프레임 틀어진 거예요. 그리고 보니스, 트렁크 열어서 용접 부위 확인합니다. 원래 공장에서 찍은 용접 자국은 일정해요. 근데 수리한 부분은 용접 자국이 불규칙하거나 실런트라고 하는 접착제가 덧발려져 있어요. 자,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성능 상태 점검 기록비 우요. 중고차 살 때 반드시 받으셔야 하는 서류인데 여기 자동차 주요 골격 항목이 있어요. A, B, C 필러, 프론트 패널, 리어 패널, 사이드 멤버 이런 부위들이요. 여기에 교환이나 판금이라고 적혀 있으면 이건 프레임 손상 사고차입니다. 이 부위들은 원래 절대 손대면 안 되는 부위거든요.
가벼운 접촉 사고로는 여기까지 손상이 안 가요. 여기가 손상됐다는 건 그만큼 큰 사고가 났다는 뜻이에요. 성능 상태 점검 기록비 위에 단순 수리라고만 적혀 있고 골격 부위에 표시가 없으면 그건 경미한 사고예요. 그건 괜찮습니다. 근데 골격 부위에 뭐라도 표시돼 있으면 가격이 아무리 싸도 거르세요. 그 돈 아끼려다가 나중에 더 큰 돈 나갑니다. 프레임 손상 사고차 절대 사지 마세요. 이건 수리된 차가 아니라 망가진 채로 포장된 차입니다. 근데 이 구조에는 숨겨진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얘기 들으시면 소름 돋으실 거예요. 세 번째, 주행거리 조작 차량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요즘 세상에 주행거리 조작을 아직도 해? 네, 합니다. 아직도 많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전보다 줄긴 했는데 없어지진 않았어요. 방법만 더 교묘해졌습니다. 왜 아직도 하냐고요? 돈이 되니까요. 주행거리 1만 킬로미터 차이가 중고차 가격으로 수십에서 수백만 원 차이가 나요. 10만 킬로 탄 차를 5만 킬로로 바꿔놓으면 그 차이만큼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불법인 거 다 알아요. 근데 걸려도 처벌이 솜방망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계기판 숫자를 물리적으로 되돌렸어요. 근데 요즘 차는 디지털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진당이 연결해서 소프트웨어로 조작합니다. ECU에 저장된 주행거리 데이터를 그냥 바꿔버려요. 이게 장비만 있으면 5분도 안 걸려요. 그리고 비용도 얼마 안 해요. 이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양심 빼고는요. 저희 딜러들은 주행거리 조작 차량 어떻게 알아볼까요? 일단 차 상태를 봐요. 5만 킬로 탔다면서 운전석 시트가 푹 꺼져 있어요. 핸들 가죽이 반들반들하게 달아 있어요. 브레이크 페달 고무가 다 벗겨져 있어요. 이러면 일단 의심합니다. 주행거리는 숫자만 바꾸면 되는데 차 내부 마모 상태는 못 바꾸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닳는 건데 이걸 일일이 교체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안 해요. 또 하나, 엔진룸 상태요. 5만 킬로 탄 차와 10만 킬로 탄 차는 엔진룸 때가 달라요. 오일 자국, 먼지 쌓인 정도, 호스 상태 이런 것들이 거짓말을 안 해요. 딜러들은 계기판 숫자보다 이런 물리적 상태를 더 믿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냐? 제일 확실한 건 정비 이력 조회예요. 자동차 정비할 때마다 정비소에서 주행거리를 기록해요. 이게 국토교통부 시스템에 다 남아요. 카히스토리나 엔카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어요. 여기서 주행거리 이력을 쭉 보시는 거예요. 정상적인 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주행거리가 일정하게 늘어나요. 근데 조작된 차는 어느 시점에 갑자기 숫자가 확 줄어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 2022년에 8만 킬로였는데 2023년에 5만 킬로가 돼 있어요. 이건 100% 조작입니다. 또 하나 팁 드릴게요. 보험개발원에서 보험 이력 조회하시면 사고 당시 주행거리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교차로 확인해보세요. 현재 계기판 숫자보다 과거 사고 당시 주행거리가 더 높으면 조작된 거죠. 주행거리 조작 차량, 이거 사시면 뭐가 문제냐고요? 일단 속은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주행거리가 많은 차는 그만큼 소모품 교체 주기가 다가온 거예요. 타이밍 벨트, 미션 오일, 각종 부식류, 5만 킬로인 줄 알고 샀는데 실제로는 15만 킬로 탄 차라면 사자마자 수리비 폭탄 맞는 거예요. 주행거리 조작, 숫자는 속일 수 있어도 차는 못 속입니다. 반드시 이력 조회하시고 차 상태 직접 눈으로 확인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이고요. 이제 진짜 핵심 들어갑니다. 다음 이야기는 좀 다른 결인데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번째, 렌터카나 리스 출신 차량입니다.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짚고 갈게요. 렌터카 출신 차량이 전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고르면 가성비 좋은 차도 있어요. 근데요, 딜러들 사이에서는 렌터카 출신 차량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렌터카는 누가 타죠? 내 차가 아닌 사람들이 탑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돼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내 차랑 남의 차 똑같이 타세요? 아니잖아요. 렌트한 차는 아무래도 덜 아껴요. 급출발, 급제동 많이 하고요. 과속도 많이 해요. 짐 막 싣고요. 어디 긁혀도 에이, 렌트카니까 하고 넘어가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이 그렇게 타는 거예요. 렌터카 회사도 알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정비는 해요. 오일 갈고, 타이어 갈고. 근데 그게 최소한이에요. 왜냐면 렌터카 회사도 비용을 아껴야 하니까요. 꼭 해야 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해요. 그리고 어차피 2, 3년 굴리다가 중고로 넘길 차인데 거기에 돈을 많이 쓰겠어요? 안 쓰죠. 그래서 렌터카 출신 차량은 겉으로 보기에는 깔끔해요. 연식도 얼마 안 됐고 주행거리도 적당해 보여요. 근데 속을 열어보면 얘기가 달라요. 엔진, 미션, 서스펜션 이런 핵심 부품들이 생각보다 많이 지쳐있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나이는 젊은데 몸은 할아버지인 거죠. 외관만 보고 괜찮네 했다가 나중에 고장나서 돈 많이 쓰는 케이스가 종종 있어요. 리스 차량도 비슷해요. 리스는 렌터카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에요. 그래도 결국 반납할 차잖아요. 리스 끝나면 돌려줘야 하니까 차주 입장에서 크게 투자 안 해요. 소모품 교체 대충 하고 작은 문제 생겨도 어차피 반납할 건데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요, 렌터카나 리스 출신이라도 상태 좋은 차 있어요. 이건 인정합니다.
특히 대기업에서 임원용으로 쓴 리스 차량은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운전기사가 따로 있어서 조심히 운전하고 정비도 제때 받고요. 이런 차는 오히려 개인이 막 굴린 차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그걸 구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렌터카 출신인지 아닌지, 이전에 누가 어떻게 탔는지 이걸 정확히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할 게 있어요. 첫째, 등록원부요. 자동차 등록원부를 떼보시면 이전 소유자 이력이 나와요. 소유자가 렌터카 회사거나 리스 회사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렌터카 회사들은 대부분 이름에 렌터카, 렌트, 오토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리스 회사는 캐피탈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둘째, 차량 번호판 이력이요. 예전에 렌터카는 하, 허, 호 같은 번호판을 썼어요. 지금은 바뀌었지만 예전에 그런 번호판 달았던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것도 조회 가능합니다. 셋째, 정비 이력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 이력 조회해서 이 차가 얼마나 꾸준히 관리를 받았는지 보셔야 해요. 렌터카 회사 명의일 때 정비 기록이 거의 없다? 그 기간 동안 제대로 관리 안 받은 거예요. 렌터카, 리스 출신 차량 무조건 피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이력 확인하시고 상태 꼼꼼히 보시고 가격이 확 싸다고 덥석 사지 마세요. 싼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요. 이건 진짜 충격적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5번은 제가 말해도 되나 고민했다고. 지금부터 그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건요, 너무 싼 차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싼 게 좋은 거 아닌가? 중고차 사는 이유가 돈 아끼려고인데 싸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이게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중고차 시장에는 시세라는 게 있어요. 같은 차종, 같은 연식, 비슷한 주행거리면 가격이 비슷해요.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죠. 옵션 차이, 색상 차이, 판매자 사정에 따라서요. 근데 그게 한두 푼 차이예요. 5% 많아야 10% 정도요. 근데 가끔 시세보다 확 싼 차가 있어요. 20%, 30% 싼 차요. 이런 차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와, 이거 득템이다. 이러시죠? 그거 아닙니다. 그거 함정이에요. 저희 업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게 진짜예요. 시세보다 확 싼 차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싼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안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면 안 사니까요. 어떤 문제들이 숨어 있냐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이요. 침수차인데 이력 없는 거, 프레임 손상인데 대충 수리한 거, 주행거리 조작한 거, 렌터카 폐차 직전 빼온 거. 이런 차들이 급매, 급처분, 사정상 저렴하게 이런 문구 달고 나와요. 급매라는 말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거 진짜 급해서 싸게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열의 아홉은 아니에요. 저도 이 바닥에서 오래 있으면서 봤는데 진짜 급전 필요해서 차 파는 사람들은 그래도 시세 근처에서 팔아요. 아무리 급해도 본인 손해 보면서까지 확 깎진 않아요. 근데 시세보다 30% 싸요? 이건 급한 게 아니라 숨기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본 일 하나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에 저희 매장에 손님 한 분 오셨어요. 다른 데서 차 샀는데 뭔가 이상하다고요. 보여달라고 해서 봤더니 겉으로는 깨끗한 차였어요. 3년 된 중형 세단이었는데 시세보다 500만 원 넘게 싸게 샀대요. 본인은 협상 잘해서 그런 줄 알았대요. 제가 차를 살펴봤어요. 엔진룸 열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볼트 자국이 새 거예요. 원래 공장에서 나올 때 볼트는 한 번도 안 푼 게 티가 나거든요. 근데 이 차는 엔진룸 볼트란 볼트는 다 풀었다. 조인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를 봤어요. 프론트 멤버가 용접 자국이 있더라고요. 이 차 앞부분 크게 박아서 엔진룸까지 다 손본 차였어요. 근데 성능 점검 기록부에는 단순 수리라고만 돼 있었어요. 그 손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니, 저 이거 사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봤는데 별거 없었어요. 그랬대요. 근데 그게 조작된 거였어요. 불법이죠. 근데 이미 계약하고 돈 낸 다음이니까 어쩌겠어요. 법적으로 싸우려면 시간이랑 돈이 또 들어가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너무 싼 차는 이런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먼저 시세를 아셔야 해요. 차를 보러 가기 전에 엔카, KB차차차, 보배드림 같은 데서 비슷한 조건의 차들 가격을 쭉 보세요. 그게 시세예요. 그 시세보다 15% 이상 싸면 일단 경계하세요. 20% 이상 싸면 왜 이렇게 싼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설명이 납득이 안 되면 사지 마세요. 그리고 급매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판매자가 급한 건 판매자 사정이에요. 여러분이 급할 이유 없어요. 천천히 따져보세요. 진짜 급매가 맞으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그냥 급해요 라고만 하면 거르세요. 마지막으로 너무 좋은 조건의 차를 발견했을 때 흥분하지 마세요. 저도 이 바닥에서 오래 일했지만요. 진짜 좋은 차가 진짜 싸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로또 당첨 확률이에요. 여러분이 그 로또에 당첨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은 로또가 아니라 함정이에요. 싼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싼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중고차 시장에서 호구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중고차 딜러들이 절대 안 사는 차 5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침수차. 전자장비가 시한폭탄이에요. 아무리 말려도 언젠가 터집니다. 실내 냄새, 시트 레일 녹, 안전벨트 상태 꼭 확인하세요. 두 번째, 프레임 손상 사고차.
뼈대가 휘어진 차는 아무리 수리해도 원래대로 안 돌아와요. 성능 상태 점검 기록비 우에서 주요 골격 부위에 교환이나 판금 표시 있으면 걸으세요. 세 번째, 주행거리 조작 차량. 숫자는 바꿀 수 있어도 차 상태는 못 바꿔요. 시트 마모, 페달 상태 보시고 정비 이력 조회해서 주행거리 흐름 확인하세요. 네 번째, 렌터카나 리스 출신 차량.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내 차처럼 아껴 탄 차가 아니에요. 등록원부 떼서 이전 소유자 확인하시고 정비 이력 꼭 보세요. 다섯 번째, 너무 싼 차. 시세보다 확 싸면 이유가 있어요. 급매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왜 싼지 납득이 안 되면 절대 사지 마세요. 여러분, 중고차 시장은 정보 싸움이에요. 아는 사람은 좋은 차 싸게 사고 모르는 사람은 나쁜 차 비싸게 삽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이거 알고 가시면 최소한 호구는 안 당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중고차 보러 가셨을 때 뭔가 찜찜하면 사지 마세요. 이상하다 싶으면 안 사는 게 맞아요. 여러분, 직감이 맞을 때가 많아요. 판매자가 아무리 이 차 좋은 차예요, 지금 안 사면 없어요 해도 찜찜하면 돌아서세요. 중고차는 이 차 아니어도 많아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저도 이 업계에서 오래 일하면서 양심에 안 좋은 일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라도 알려드리려고요. 여러분이 똑똑한 소비자가 되셔야 이 시장이 바뀝니다. 호구가 없어지면 나쁜 딜러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두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영상 올라왔을 때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주변에 중고차 사려는 분 있으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덜 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